하버드가 비트코인을 팔았다. 이 헤드라인 하나가 시장을 그냥 발칵 뒤집어 놨죠. 아니, 세상에서 제일 똑똑한 돈이라고 불리는 하버드가 정말 비트코인을 던지는 걸까요? 오늘 이 시끌벅적한 소문 속에 숨어있는 진짜 이야기를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. 그러니까 핵심 질문은 바로 이거죠. 아니, 세상에서 제일 스마트하다는 돈이 갑자기 비트코인을 팔았다. 도대체 왜 그랬을까요? 자, 이 미스터리를 풀려면요, 먼저 이야기의 주인공부터 좀 알아봐야 합니다. 바로 하버드 매니지먼트 컴퍼니, 우리가 줄여서 HMC라고 부르는 곳입니다. 뭐 하는 곳이냐면요, 하버드 대학교에 그 어마어마한 기부금을 굴리고 투자하는 말 그대로 금융계의 초거물입니다. 아니, 그럼 HMC가 굴리는 돈이 대체 얼마냐 궁금하시죠? 무려 570억 달러입니다. 이걸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76조 원이 넘어요. 정말 상상도 안 가는 금액이죠. 전 세계 모든 대학 기금 중에서 그냥 압도적인 1등이에요. 그러니까 HMC가 움직이면 다른 기관 투자자들이 다 따라할 수밖에 없는 거대한 신호등 같은 역할을 하는 거죠. 자, 그럼 첫 번째 이야기부터 시작해 볼까요? 애초에 하버드는 대체 왜, 어떻게 이 암호화폐 시장에 발을 들여놓게 된 걸까요? 시간은 2025년 2분기로 거슬러 올라갑니다. 이때 하버드가 정말 모두를 깜짝 놀라게 하는 결정을 내려요. 바로 블랙록의 비트코인 현물 ETF, IB 주식을요, 무려 190만 주나 사들인 겁니다. 금액으로는 1억 1670만 달러어치. 그 보수적이던 하버드를 생각하면 이건 정말 파격적인 행보였죠. 아니 근데요, 그 조심스럽고 보수적인 하버드가 왜 이렇게 변동성 심하기로 유명한 비트코인을 샀을까요? 여기에는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었어요. 첫 번째는 바로 달러 헤지입니다. 미국의 국가부채가 정말 천문학적으로 늘어나니까 달러 가치가 흔들릴 수 있잖아요. 이걸 방어할 수단으로 비트코인을 본 거죠. 그리고 두 번째, 결정적인 건데요. 2024년에 드디어 SEC가 비트코인 현물 ETF를 승인해줬어요.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버드 같은 거대 기관들이 합법적이고 또 안전하게 투자할 수 있는 고속도로가 쫙 깔린 거나 마찬가지였거든요. 그런데 놀라운 건 하버드의 베팅이 여기서 끝난 게 아니라는 겁니다. 오히려 이게 시작이었어요. 자,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. 하버드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비트코인에 거의 3배를 더 태웁니다. 야, 이 차트 한번 보세요. 이게 모든 걸 말해주죠. 2분기에 191만 주였던 아이비트 보유량이 바로 다음 분기에 681만 주로 그냥 폭발적으로 늘어납니다. 증가율이 무려 257%예요. 평가액은 순식간에 4억 1200만 달러를 훌쩍 넘어섰고요. 이 결정 하나로 정말 믿기 힘든 일이 벌어지는데요. 비트코인이 하버드 포트폴리오에서 가장 비중이 큰 자산, 그러니까 넘버원 보유 종목으로 등극한 겁니다.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거냐면요, 우리가 다 아는 구글이나 마이크로소프트 지분보다도 많아졌다는 뜻이에요. 이건 그냥 한번 사볼까 하는 수준의 투자가 아니라 엄청난 확신을 보여준 거죠. 이런 움직임을 두고 스탠퍼드 금융학 교수인 조슈아 라우가 딱 짚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. 비트코인과 금은 국제통화 시스템이 무너지거나 달러 신뢰가 떨어질 때를 대비한 보험 같은 거다. 이 한마디가 하버드의 결정이 그냥 단기적인 투기가 아니라 미래 경제 전체를 내다본 엄청난 전략적 판단이었다는 걸 탁 보여주는 거죠. 하지만 모든 게 이렇게 장밋빛으로만 흘러갈 것 같았던 바로 그 순간, 정말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반전이 일어납니다. 바로 우리가 오늘 이야기하는 하버드가 비트코인을 팔았다는 그 헤드라인을 만들어낸 사건이 터진 거죠. 2025년 4분기 하버드 포트폴리오에서 좀 이상한 움직임이 포착돼요. 보세요. 한쪽에서는 비트코인 IB 포지션을 21.5% 줄입니다. 약 7,250만 달러어치를 판 거죠. 그런데 바로 그 동시에 다른 한쪽에서는요, 역사상 처음으로 이더리움 ETF, ETHA를 8,680만 달러어치나 사들인 겁니다. 뭔가 좀 이상하죠? 자, 바로 여기가 이 미스터리의 핵심입니다, 여러분. 하버드가 비트코인을 팔았다. 이 헤드라인만 딱 보면 꼭 비쌀 때 팔아서 수익을 챙긴 것처럼 보이잖아요. 그런데 여기에 결정적인 반전이 숨어 있습니다. 이 모든 일이 벌어졌을 때가 언제냐면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가격이 둘 다 28%나 폭락한 직후였다는 거예요. 이상하죠? 가격이 떨어졌는데 팔고 동시에 다른 떨어진 걸 산다? 이건 뭔가 다른 이유가 있다는 거죠. 드디어 진짜 이유를 밝힐 시간입니다. 이 모든 움직임을 설명할 수 있는 단 하나의 키워드. 그건 바로 리밸런싱이었습니다.
리밸런싱이라는 게 뭐냐면요. 거대 기관 투자자들한테는 거의 철칙 같은 거예요. 논리는 아주 간단합니다. 첫째, 어떤 자산 가격이 너무 많이 올라서 포트폴리오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막 너무 커져요. 둘째, 그럼 이게 원래 정해놨던 리스크 관리선을 넘어가는 위험한 상황이 되는 거죠. 그럼 어떻게 할까요? 셋째, 지금 가격이 오르든 내리든 상관없이 일단 그 자산 비중을 좀 덜어내서 포트폴리오 전체의 균형을 다시 맞추는 겁니다. 그러니까 이게 무서워 팔자 하는 패닉셀이 아니라 아주 기계적이고 냉정한 리스크 관리인 셈이죠. UCLA의 야바니다르 스브라마냐 교수가 이 상황을 아주 정확하게 설명해 줍니다. 암호화폐처럼 변동성 큰 자산의 비중이 너무 쏠리는 건 HMC 같은 기관의 원칙에 맞지 않는다. 딱 이 말이에요. 결국 비트코인이 미워서 판 게 아니라는 거죠. 한 자산에 돈이 너무 많이 몰려서 위험해지는 걸 막기 위한 아주 교과서적인 조치였다는 뜻입니다. 그러니까 결론은 아주 명확합니다. 하버드는 암호화폐 시장에서 도망친 게 아니었어요. 오히려 그 안에서 자기들의 영토를 더 넓힌 거죠. 보세요. 비트코인은 디지털 금처럼 안전자산으로 딱 가지고 있으면서 동시에 이더리움은 앞으로 디파이나 스마트 컨트랙트 같은 미래를 이끌어갈 디지털 인프라, 일종의 성장주처럼 새롭게 포트폴리오에 담은 겁니다. 훨씬 더 똑똑해진 거죠. 자, 이제 마지막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. 하버드의 이 한 건의 사건이 사실은 얼마나 더 큰 흐름을 만들어내고 있는지 그 큰 그림을 한번 보시죠. 이름하여 암호화폐 드디어 대학에 가다. 이 표를 보시면 하버드의 2025년 암호화폐 여정이 한눈에 들어옵니다. 자, 2분기에 조심스럽게 처음 발을 들였죠. 3분기에는 무려 257%나 늘리는 과감한 베팅을 했고요. 그리고 4분기, 바로 그 논란의 리밸런싱. 비트코인 비중은 살짝 줄이는 대신 이더리움이라는 새로운 카드를 꺼내들었죠. 그래서 현재 결과가 어떻게 됐냐? 하버드가 가진 암호화폐 총액은 3억 5천만 달러를 훌쩍 넘어서게 된 겁니다. 그리고 이 모든 이야기를 딱 하나의 숫자로 압축할 수 있습니다. 바로 12.8%. 이게 지금 하버드가 공개한 주식 포트폴리오에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이 합쳐서 차지하는 비중이에요. 이 숫자가 뭘 의미하는 걸까요? 명확합니다. 이제 암호화폐는 이거 한번 사볼까 하는 실험적인 자산이 아니라는 거예요. 포트폴리오의 한 축을 담당하는 핵심 전략 자산으로 완전히 인정받았다는 신호죠. 자, 그럼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? 하버드가 비트코인을 풀었다는 건 사실 반쪽짜리 진실이었던 겁니다. 진짜 이야기는 암호화폐 전략의 진화이자 확장이었죠. 하버드의 이 움직임은 이 자산에 대해 장기적으로 믿고 간다는 걸 시장 전체 선언한 것과 같아요. 그리고 이건 하버드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. 예일, 브라운, 텍사스 대학, 미국의 다른 최고 명문대들도 줄줄이 이 비트코인 ETF 투자 대열에 합류하고 있거든요. 세계에서 가장 똑똑하고 가장 보수적이던 바로 그 돈들이 이제 암호화폐를 핵심 자산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. 그들이 움직이면 세상은 따라 움직이죠. 그렇다면 진짜 질문은 이것 아닐까요? 과연 다음은 무엇일까요?